이제 문제는 다행이다. 사회주의가 탈색돼서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다시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공산당 말을 듣는구나 하고 한숨 돌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중국 인민들이 갖고 있는 대중민족주의가 글쎄 양날의 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양날의 칼이다라는 얘기는 칼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왼쪽 칼하고 오른쪽 칼 차이가 뭘까요? 하고 생김새가 달라요. 이거는 칼날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위는 칼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자로 쓰면 도예요. 도. 칼도자라는 거 있죠? 도. 얘는요. 얘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날이 벼려져 있어요. 서 있어요. 그래서 요쪽으로도 상대를 뵐 수 있고 요쪽으로도 상대를 뵐 수 있어요. 이거는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 검자예요. 요거요. 요게 칼을 얘기하고요. 이 검자 중에 오른쪽 두 획 나간 거 있죠. 이게 도를 뜻하는 거예요. 왜 양날의 검이었냐라고 하면 이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아주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쪽은 적을 베는 것 같은데 다른 한쪽이 나에게도 피해를 주더라라는 얘기죠.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칼과 칼이 부딪혔어요. 이 위에 있는 상대가 나를 막 내리 누르려고 해요. 내가 힘이 딸려요. 한 손으로는. 그래서 내가 한 손으로 내 칼등을 이렇게 받치고 싶어요. 받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쪽에 칼등이 아니라 여기에도 날이 서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내 손 어때요? 끊어지겠네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상대를 공격하는 듯 하는데 또 다른 쪽으로는 나를 또 공격하는 이런 경우를 지금 양날의 칼에 비교한 겁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째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향한 칼이 됨과 동시에 나를 공격하는 칼이 되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왜 민족주의가 미국이라거나 일본을 향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가 됨과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이 무기가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올 수도 있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중국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저항 세력이 될 수도 있어서입니다. 좋습니다, 이영근. 도대체 민족주의가 어떻게 자국을 공격하는 저항 세력 누구에게 이 칼이 쥐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부에게 이 양날의 검이 쥐어져서 대중민족주의자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입니다. 대중민족주의자들이 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대중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뭉쳐는 있어. 뭉쳐는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 듯한데 실제적으로는 또 흐트러질 수 있는 원자화되어 있는 시멘트에 모래에 자갈에 물을 섞으면은 아주 딱딱해져서 더 이상 깰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모래에다가 물만 부어보세요. 자갈만 부어보세요. 절대로 합쳐지지 않아요. 결합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다 제각기 길을 갖고 있는 뭉친 듯 뭉쳐지지 않은 이러다 보니까 군중에 비해서 오히려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민족주의가 중국 공산당이 혹은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네 정부와 당을 뛰어넘는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양날의 검은 또 다른 차원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민족주의였어요. 근데 중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지요. 전체 56개 민족이에요. 한족 하나 플러스 소수민족 55개잖아요. 자,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외 미국이라거나 가상의 적들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우린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껏 서구에 억눌려 왔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속으로 그 칼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55개 소수민족이. 그래 니네 한족 그렇게 위대하다며 니들끼리 뭉친다며
우리 소수민족들 우리끼리 뭉쳐서 분리해야지. 독립해야지. 왜 우리가 한족 들러리 쓰고 있어?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살아온 지역, 땅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떨어지면 우리한테는 해가 비춰지질 않아? 비가 안 내려? 바람이 안 불어? 아니야. 우리끼리 그냥 다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를 함양시켜서 자기네들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놈의 민족주의가 국내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 55개 소수민족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한족 입장에서는 야, 이 7, 8, 9%밖에 안 되는 너희들 따라와. 이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개중에는 아니야. 우리는 분리 독립하는 것이 훨씬 행복해. 우리의 종교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끼리 경제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그냥 우리끼리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같이 하는 우리끼리 살고 싶다니까. 이럴 가능성이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혹은 정부가 대중민족주의를 마냥 부풀릴 수만은 없겠더라. 일정 부분 조심해야 될 요소가 생긴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했어요. 지금 요 밑에 있는 거는 군중심리에 취해버리는 군중들이 당과 정부의 통제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런 차원에서의 양날의 검이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 소수민족들이 다수민족인 한족에 대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중국 정부가 국가민족주의를 이용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대중민족주의는 대중이 주도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이제 국가민족주의라고 다른 용어를 쓴 거는 국가가 이끄는 그런 민족주의를 이야기한 겁니다. 국가가 민족주의를 자생된 대중민족주의를 자기 의도대로 사용하고자 국가민족주의처럼 쓰게 되면 나라의 검이 돼서 즉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런 것보다는 대중민족주의를 어느 정도 톤 다운 시키면서 제약하면서 민주법치, 자유, 권리, 정의 이런 가치관을 육성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건전한 강력한 국가로 커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미 반일 저거요 우리도 가끔 당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BTS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협력했었던 이 사실을 언급했더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BTS 보이콧 하잖아요. 야, 그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위대한 전쟁이었는데 그거는 뭐라고 불러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죠. 항미, 미국에 대항하고 원조, 조선을 도와준 아주 값진 정의의 전쟁인데 뭐라고? 미국과 한국이 손잡고 침략해온 중국을 깨부쉈다고? 웃기시네. 그러면서 BTS 굿즈라거나 공연이라거나 전부 보이콧 하잖아요. 그랬더니 중국 정부가 저건 민간 활동이야. 우리 정부가 건드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발뺌하잖아요. 그 식으로 만약에 대중민족주의에 흥분한 대중들이 반미와 반일을 외쳐댄다라고 치자. 그거 민중들이 하는 건데 뭐 내가 나설 수 없이 이렇게 중국 정부가 당이 뒷짐지고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100% 통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야 당과 정부 니네 뭐 하는 거니? 미국한테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울분에 치를 떠는데 우리를 오히려 남으라고 있어? 그럼 니들부터 한번 맛 좀 봐라. 나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억누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팔짱 끼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 지금 중국이 도래했다라고 보는 거죠. 양날의 칼이 되는 이후.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죽어 입을 가리는 겁니다. 신장 위구르족입니다. 그걸 포스터 그린 겁니다. 신장 위구르족에 우리 분리 독립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됐다라고요? 아, 민족주의가 좋은 거라며. 그럼 우리도 민족주의 가질래? 우리 신장 위구르족이잖아. 한족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위구르족의 민족주의 갖는다니까. 민족주의를 갖게 되면 그 민족은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게 당연하다며. 그럼 우리도 옛날처럼 동투르크스탄 공화국 이런 거 만들래.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그것이 커나가고 있는데 소수민족들도 나름의 민족주의를 가지려고 든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는 선생님이 코테이션 썼어요. 무슨 의미예요? 배가 고파요. 감자 먹고 싶어요. 근데 그 감자가 솥에서 막 나왔어요. 뜨겁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 자기에게 도는 듯 하지만 이게 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네. 이런 걸 우리는 뜨거운 감자. 그래서 신장 위구르족들이 민족주의 의식이 커지니까는 무력 반발. 불사하더라. 후장도 불사한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대중민족주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다. 대외적으로 반일, 반미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군이 되는 듯 하기도 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런 소수민족들 중에 인구수가 많은 이런 지역은 분리독립투쟁이 일어난다. 위구르족의 독립투쟁이 위구르족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신장 위구르 지역인데 주변 국가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공통점 비슷한 게 보이나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여기는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터키 지역이에요. 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들을 그려놨어요. 이 국기. 여기, 여기, 여기. 공통적으로 뭐 느낌이 있어요. 초생달이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이 초생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국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부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종교를 만든 이는 누구예요? 마호멧 혹은 무하마드라고 하죠. AD 622년에 무하메드가 동굴에서 묵상 끝에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절대자 알라를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같은 존재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마호멧이 자기 나름의 종교를 키워나갔던 거였었죠. 메카에서 활동을 하다가 신흥 종교인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 들어가니까는 안 되겠다. 이거 제지해야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가요. 메세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탈출을 한 그날이 하필이면 초생달이 떴더래요. 그래서 이 초생달을 이슬람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 별은 오각형이잖아요. 오각형.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향하는 5개의 가치관을 형상화한 거야. 그래서 어떤 국기에 초생달과 별이 있다 그러면 아 이거 이슬람 국가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중앙아시아하고 여기 터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명칭은 다 뭐예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다 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스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래요? 칸의 나라, 대칸, 몽골 칸 있죠? 칸이 지배하는 땅 이런 의미예요. 아 그러면 이 지역이 다 터키, 달리 발음하면 투르크잖아요. 다 투르크족하고 관련이 있구나. 민족적으로는 DNA로는 투르크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이슬람하고 관련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인접 국가를 누가 있냐? 중국인데 그 중국 중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 여기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 주변 국가들이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연합이 되지 않을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구르족의 독립투쟁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성, 그 다음에 투르크즘이라고 하는 투르크 민족주의가 중요 변수가 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방금 전에 터키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또 서남아 일부, 그리고 신장 이 지역은 범투르크주의하고 범이슬람주의가 형성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은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다 국가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투르크주의로 뭉쳐질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범자를 쓴 거예요. 범, 판, 영어 단어로 하면 판이죠. 범투르크주의. 비록 나라는 따로 독립된 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투르크즘이라고 하는 투르크 민족주의라는 차원에서는 하나야. 이런 생각. 범, 투르크주의. 또 우리가 서로 나라는 독립되어 있지만 종교로서는 다 이슬람을 신봉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신자를 뭐라 그래? 무슬림이죠. 우린 다 무슬림이잖아. 국가를 떠나서 범 무슬림의 이슬람 주의자들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민족주의와 종교에 따라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이들이 신장 분리 독립의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데올로기는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어요. 이상향은 땅바닥에다 안 그래요, 사람들이. 다들 머릿속, 하늘에다, 공중에다 그래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향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지, 도달할 수 있지, 이룩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 저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하죠. 그래,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사다리를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내가 그리고 있는 이상향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체계, 도구.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그럼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를 내가 이상향으로 그렸을 때 저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사다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종교와 민족 차원에서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해서 막바로 중국에 대해서 무력 항쟁을 시도하지는 않아요. 개중에 특히 더 나아가는 이 극단주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극단주의 세력은 뭐냐면 요 이슬람 신자들 중에 모든 이슬람 신자들, 무슬림들이 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자살 폭탄 테러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9.11 테러 난 다음에 일반 온건한 무슬림, 이슬람 신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이슬람 신자들이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호멧은, 무하마드는, 우리 알라는 평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극소수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의 경제 형편이 더 나았던가요? 최소한도 석유가 인간 사회를 지배하기 전에는 이슬람 국가들 굉장히 가난했어요. 오늘날도 석유, 원유가 채굴되는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석유하고 무관한 나라들은 경제 형편이 낮아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자 혹은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 아니 왜 알라가 보호하는 우리 이슬람 국가들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기독교 국가들보다 못 살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놓고 답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우리가 마흐멧, 무하마드가 애초에 이야기한 생활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어. 불행해졌어. 그러니 우리는 보다 더 철저하게 마호멧이 처음에 가르쳐준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 이 생각을 하고 그 주장을 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자 혹은 원리주의자라는 표현을 그들을 상대로 지칭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내젓는 거죠. 지금 IS가 장악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이슬람도 수니파, 시아파 나뉘어져 있지만 전부 차도르라고 해서 눈만 부룩하죠. 눈만 보이게 여자를 감추는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그것만 쓰게 하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리주의자들은 뭐라는 거야? 모든 여자는 알라와 남편 외에는 얼굴을 보여서는 안 돼. 다 가서 눈에도 심지어는 이렇게 그물망처럼 된 걸로다가 뒤집어 쓰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다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서기 7세기로 돌아가자. 그 시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엑스표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다 외치고 있어.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혹은 지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종교이건 어떤 이데올로기이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것이 똑같이 주입이 돼서 똑같이 그쪽으로 매진한다면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일 수도 이슬람일 수도 뭐 불교일 수도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만 한다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절대자를 추구한다며 그러면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지요. 싸움이 안 일어나겠지요. 근데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어떤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모두가 획일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것도 극단주의자들의 호소, 구호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범투르크주의와 범이슬람주의가 뭉쳐져서 신장 위구르족을 세뇌시킨다면 지금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 전부가 만약에 쌍범에 물들게 되면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정부와 당에게 대항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거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악몽이 되겠지요.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그랬습니다. 세속주의는 뭐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아이 저 사람은 너무 세속적이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속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감이 좋아요, 나빠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세속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풍속 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통 세상 사람들이 돈돈돈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특히 21세기에는. 돈 이외에 다른 더 숭고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들 돈돈돈 하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좋아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량 있어야지 너무 많아도 안 좋구나. 이렇게 돈돈돈 따라가는 풍속을 좇는 것, 그걸 우리는 세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남들 하는 거 다 따라가야만 편안해지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세속적이야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사실. 그런데 교과서 같은 데서 나오는 세속주의, 세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상주의가 아닌 현실을 인정한 절대자의 말이 아닌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세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부정적인 인식이 좀 떨어져 나간 상태를 책에서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체계를 봤더니 똑같은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근본주의에 젖은 사람들은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국가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고대 국가 이전에는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단군. 이때는 뭐예요? 재정일치잖아요. 종교 신앙과 국가 정치가 하나로 된 이런 상황을 가야 된대요. 극단주의자들은. 그런데 세속주의자들은 아니다. 종교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네가 이슬람일 수 있지만 국민 100%다 이슬람 신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네가 종교 절대자를 믿는 것과 통치자로서의 총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거는 다른 거야. 법에 의해서 국가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죠. 따라서 종교 영역에서는 그 교리, 그죠? 성경 뭐 이런 것들이 음, 좌지우지하겠지만 국가는 다르지. 이렇게 종교 분리를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세속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죠. 자, 특징을 봤더니 세속주의에서는 개인의 활동과 자유에 있어서 이건 종교에 어긋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 용납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 알라를 믿어. 나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내가 세상 살면서 인간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삶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주의에 젖어 있는 원리주의자들은 네가 살면서 누리게 되는 정치, 사회, 개인 모든 생활을 이슬람 원리에 입각해서 해라라는 거예요. 이슬람 교리 중에 하나는 친구에게 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아야 해요. 그냥 빌려줘야 돼요.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친구한테 돈 빌리는데 너 나랑 친구지? 그럼 나 돈 빌려줘. 근데 친구니까 우리는 이자 없다. 이렇게 돈 빌릴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걸 원칙으로 삼아요. 내가 다른 이에게 구제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 받으면 안 되지. 이자 그거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법률 체계를 봤더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법률을 세웠지. 뭐 상권분립이라든지 이런 걸 세웠지. 이 원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샤리아는 예언자들이 살았던 삶을 기록한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것이 법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런 거 우리는 안 된다. 그다음에 주요 정당 단체를 봤더니 여기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있어요. 우리 무슬림이 알라를 모시고 또 다른 나라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그런 강한 나라가 돼야 돼 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였는데 그것이 정말 커졌죠, 이제. 이런 건데 거기에 비해서 이 세속주의자들은 아니야. 정치는 정당이 이끌고 가는 게 좋아. 정치적 신념,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 권력을 차지하면 돼.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다르죠. 주요 국가들 봤더니 이란이라거나 탈레반 정권 시절의 아프가니스탄. 아주 강경 세력이라는 거죠. 보통의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터키,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다 세속주의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하는 대부분은 이 세속주의화로서의 무슬림들이에요. 간혹 가다가 뉴스를 장식하는 그들은 이 이슬람주의, 원리주의자, 극단주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무슬림이 있다라고 해서 경계를 하고 뭐 도망 다니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